이번 사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정의 어떤 근본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인가?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보자가 이제 친하게 지내온 이 동네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3년 전쯤에 결혼을 했고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친구가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 남편과도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왔대요. 이제 제보자도 결혼을 해서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보자도 출산을 해서 아이가 4개월인데 이 부모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더 돈독하게 지냈대요. 그리고 지난달 19일에 제보자 부부는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제보자가 술을 너무 좀 빨리 마셨는지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먼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 소파 위에 누워서 주무시고 있는 분이 제보자 이 아내분입니다. 자, 내 집이잖아요. 남편도 지금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취했어도 내 집에서 내가 자는 게 무슨 문제예요? 자, 그런데 아침이 되자 남편이 사색이 돼서 여보, 자기야, 일어나, 뭐 이렇게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있었던 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냐라고 하면서 제보자를 깨웠고요. 남편이 홈캠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그러니까 친구 남편이죠. 친구 남편이 제보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사실 이 남편도 중간에 어떤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우려다가 보니까 저 장면이 찍혀 있는 것까지 목격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친구 남편에게 일어났으면 어제 뭐 술 마시고 일어났으면 빨리 와달라라고 먼저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먼저 혹시 무슨 일 있었냐? 우리가 어제 실수한 거 있으면 먼저 사과할게.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라고 답장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영상을 보여줬더니 일단 뭐 친구는 울고 그 친구 남편은 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간 뒤에 친구 남편으로부터 다시 문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혐오스럽고 미안하고 뭐 어떻게 욕 먹어도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감수하겠다 이렇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상황이 그 카메라에 잡혔으며 무슨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저렇게 막 사과를 하고 얼굴을 못 들었던 걸까요? 자, 당시 제보자의 남편, 친구까지 집에 버젓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 당시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제보자는 차마 영상을 보지 못했다가 경찰 신고를 하면서 그 영상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과 친구가 나간 사이,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제 친구랑 둘이서만 이제 편의점을 갔다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친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죠. 제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 그 친구가 이제 제 남편 손 갖다가 자기 옆구리 댔다가 막 가슴 만지게 하는 장면도 찍혔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희 집 세탁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요. 네. 친구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요. 그 사이에도 저한테 이제 안 좋은 짓을 하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두 개죠. 뭐 자, 두 부부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제보자 한 사람을 빼놓고는 제보자의 남편과 이쪽 부부까지 합쳐서 네. 1대 3의 구도예요, 지금. 다 문제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뭐 문제가 좀 없던 상황이고 남편이 본인의 실수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홈캠을 좀 확인했는데 거기서 지금 이 친구의 남편하고 이런 행동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영상이 좀 더 충격적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남편하고 저 제보자 친구가 술 떨어져서 편의점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술 사러 갈 때 남편과 제보자의 여자친구죠. 그 남은 사람은 이 제보자의 친구의 남편만 남아 있는 거죠. 두 사람만 남아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저렇게 누워 있을 때 저렇게 영상을 좀 찍는 모습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 손을 넣습니다. 자기 친구의 그렇죠. 자기 처의 친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자기 아내의 친구한테 네.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 속으로 손을 넣기도 하고 또 급기야는 촬영도 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나중에 이 휴대전화로 찍은 다음에 혼자 성행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도 하고 성추행도 하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도 찍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이죠. 저 집에 홈캠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저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친구 남편의 범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제보자분 말고 나머지 3명의 행동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서 셋이 또 술을 먹다가 일단 친구 남편이 화장실로 가려고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러면 제보자의 남편하고 그 제보자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또 스킨십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하다가 심지어 두 사람이 그 친구가 남편을 끌고 세탁실 쪽으로 또 갔답니다. 세탁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두 사람이 들어가고 나고 나머지 이제 친구 남편은 화장실에 갔다가 아니, 들어와서는 왜 자기들이 손을 잡어? 그러니까 저 상황은 저 둘이 부부가 아니에요 지금. 친구하고 제보자의 남편이 저렇게 다른 데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고 나와서는 이제 친구 남편이 나온 거거든요. 친구 남편이 자기 아내가 저기서 지금 다른 남자랑 서 있는 거잖아요. 예. 저거는 그냥 그 지나쳐서 다시 제보자 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성추행을 했고 심지어 유사성행위로 보이는 움직임까지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그 자기 아내가 가 있는 다른 남자하고 가 있는 세탁실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금 저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박 교수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저 4명의 인간 중에 제보자만 제외하고는 셋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네, 좀 심각하네요. 네, 저 친구 부부란 사람은 뭐 서로 알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싶고 남편도 뭐 크게 잘못을 했죠. 남편이 본인의 영상을 삭제하려고 하다가 부인이 당한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어쨌든 삭삭 빌면서 사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제보하신 분의 마음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저희도 손이 떨릴 정도인데 이걸 지금 겪은 분이 오늘 제보하신 거고 겪은 분은 남편한테도 배신을 당한 거고 친구한테도 배신을 당한 거고 거기에 지금 성추행도 당한 겁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불쾌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 수치감, 배신감, 분노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심적 고통 때문에 지금 10kg 이상이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4개월 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남편하고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자, 일단 제보자 남편 그리고 친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만 이 친구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일은 말 그대로 이건 형사적인 범죄잖아요. 자, 이들 부부 제보자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막 빌었을까요? 자, 제보자와 친구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나는 얘기했다시피 진짜 기억이 없어. 최소한에 너가 내 친구라면 엄마는 술이 먹었어도 내 남편이랑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나를 두고 너네 둘이 술 사러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아무리 너가 너 남편을 믿었다고 하지만 진짜 그 상황은 심각지도 못했지. 나도 심각했는데 넌 말도 안 되는 충격을 받았겠지. 나는 그래도 애기 아빠니까 언제나 병력 나누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너가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니까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보자는 처음에는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니까 친구 부부도 모든 걸 용서를 하고 덮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홈캠을 보고 너무 분노가 커져서 결국 경찰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친구 부부가 사건 다음날 집에 간 뒤에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제보자가 먼저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그날 일은 취해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과 한마디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연락 먼저 안 한 건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제보자는 법적 처벌은 받게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쳤는데 이후 지금까지도 친구 부부한테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건 좀 형사적으로 다뤄야죠.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떤 범죄가 되냐면 강제추행 내지 준유사 강간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고요. 카메라 불법 촬영죄도 지금 성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가 되는데 이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SNS 글도 올리고 예?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고 또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합의 정도 하면 된다. 몇 천만 원 주면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성범죄 조사가 진행되면 이 남성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말 진짜 홈캠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진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와, 집에 진짜 홈캠을